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 상황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자 전화드렸습니다. 네, 올해 초부터 지속적으로 장이 좋지 않았다가 바로 어제 미국 장이 전반적으로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네. 어떤 상황인지 해석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일단 금리가 불안했었는데, 페드에서 금리를 0.25% 예상 수준으로 올렸고, 또 하나는 유가가 95달러, 즉 100달러 아래에서 형성되면서 심적으로 안정감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학적 불안감도 합의 해결 가능성이 보이면서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금리에 대한 불안감이 희석되면서 오랜만에 바이오 테크주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사실 그 전쟁과 인플레 상황에서 우량주라고 불리는 빅테크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에 반해 존슨앤존슨, 머크, 에브비 같은 빅파마들은 비교적으로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빅파마들은 이제 경기 방어적인 펀더멘털 속성을 많이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뭐 바이오테크하고 같이 공유하지만 높은 성장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인플레가 우려가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빅파마들이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물가가 오르더라도 그거보다 높은 이제 약가 인상이 가능하다.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신약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고 또 향후 몇 년간의 포트폴리오도 미리 이제 다 잘 갖추어 놨기 때문에 안정성이 굉장히 뛰어나다. 그리고 2019년하고 20년, 21년 거쳐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어들였어요. 그래서 지금 현금이 굉장히 풍부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해도 영업이익이 굉장히 잘 날 예정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기 방어적인 펀더멘탈 속성을 가지고 있고 또 성장성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전혀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이오 산업에 대한 성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네. 그렇다면 앞서 말한 빅파마에 투자하는 것도 바이오의 혁신과 성장성에 투자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 물론입니다. 그 빅파마하고 바이오테크는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기술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서 빅파마가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의 50에서 60%를 바이오테크에서 이제 사들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빅파마 그리고 바이오테크가 동반해서 바이오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빅파마에 투자하는 것도 바이오 혁신과 성장성에 투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변동성이 심한 시기에는 섹터에 대한 ETF 투자를 많이 권하기도 하잖아요. 네. 현재 바이오 ETF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뭐 많은 그 미국의 투자 전략가들이 미국의 헬스케어 주식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헬스케어라고 하면은 이제 바이오를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바이오테크 주가 최근에 이제 굉장히 심적으로는 안 좋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래서 미국에서 헬스케어 그러면은 빅파마를 의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빅파마하고 그다음에 바이오테크와 관련된 ETF를 좀 비교할 필요가 있는데요. 바이오테크 관련한 ETF 중에서 제가 한두 번 소개해 드렸는데 아크쥐라는 ETF가 있습니다. 이 ETF 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주가 동향을 보면 2019년부터 바이오 랠리가 시작됐는데 그 시작되기 전 지점까지 다 이제 조정을 받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펀드 플로우를 보더라도 자금이 지속적으로 이제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두 번째는 ETF 지놈이라는 ETF를 보면 이 ETF도 유전자 편집이라든가 시퀀싱, 유전자 치료제 기법이라든가 이런 이제 다양한 바이오 혁신주들을 많이 담고 있는데 최근 주가 동향도 이제 아크쥐하고 비슷하게 2019년 언저리까지 다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펀드 플로우를 보면은 자금 유출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다가 최근 몇 주에 걸쳐 가지고 자금 유출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막판에 지금 자금 유출이 좀 일어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빅파마들의 종목들을 담고 있는 그리고 또 특정 빅파마에 좀 비중 있게 투자하는 그런 임팩트를 구사하고 있는 ETF는 XLV라는 이제 ETF가 있는데 이 ETF를 보면은 2019년부터 꾸준하게 상승을 해서
지금도 거의 고점 언저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중요한 거는 펀드 플로우가 지금 시장이 불안한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 간의 이제 갭은 상당히 벌어져 있는데 중요한 거는 향후에 어떻게 될 거냐. 이 두 벌어진 갭이 더 벌어질 거냐 아니면 좁혀질 거냐 하는 건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제 생각에는 좁혀질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둘은 따로 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약간 다르게 가는 듯하지만 한 몸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갭은 좁혀질 수밖에 없는 거고 아까 빅파마 설명을 드렸지만 굉장히 펀더멘탈이 탄탄합니다. 그래서 이 빅파마들이 많이 떨어진 바이오테크 주식들을 추가적으로 인수한다거나 기술 협업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리가 조금만 안정되더라도 바이오테크 주식들은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과 같은 하락장이 있을 때 기업을 믿고 추가 매수, 물타기를 하면서 단가를 낮추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히려 하락세가 더 깊어졌을 때 현금이 없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이런 투자자들에게 혹시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고요. 되게 중요한 거는 주가가 얼마나 떨어질까라는 거를 정확히 맞힐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맞힐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오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주가는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커다란 변수가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타격대이기 때문에 계속 변할 수 있는 거죠. 상황은 굉장히 더 안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의외의 변수에서 또 좋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 조금 더 포커싱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의 자산 현황을 조금 더 감안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자산 현황에 맞는 적정 규모의 투자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라는 거를 항상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한 투자 원칙 중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기업의 펀더멘탈보다는 기업 외의 변수들에 의해서 많이 떨어질 때는 주식을 더 사고 싶은 유혹이 많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일부 더 사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기 자신의 그 이제 자산 현황을 감안해서 해야 될 텐데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투자한 종목의 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